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와 함께하는 훈훈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송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주제 바로 알아보죠. 네, 우리는 현재 디지털 금융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앱을 다운받아 실명 확인을 거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바로 그 자리에서 손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요. 해외로 돈을 송금하거나 대출도 받을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을 낯설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금융업계 그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 팁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 거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그 변화에 적응하는 건 역시 우리의 몫이겠죠.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금융 거래는 은행 가지 않고도 해결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좌 조회와 이체 등 기초적인 금융거래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뱅킹 등 디지털 뱅킹으로 가능하고요. 계좌 개설이나 예금 적금, 신규 대출 신청 등 금융상품 가입 등도 모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 전문 은행까지 등장하면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디지털 뱅킹의 활성화로 금융권의 다양한 서비스가 도움이 됐는데요. 그래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 그리고 아직 이용을 안 하시고 계시는 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디지털 뱅킹 관련 정보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디지털 뱅킹 이용 요령부터 좀 보죠. 먼저 비대면 거래부터 볼게요. 영업점 방문 없이 이제는 비대면으로 실명 확인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5월 계좌 개설 시 실명 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으로 비대면 실명 확인을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같은 해 12월 이후부터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해 계좌 개설 및 전자금융 서비스, 상품 가입 등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영업점 방문이 어렵다면 은행이 요청하는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비대면 실명 확인이라는 게 그 직원과 만나지 않고 나 자신을 확인시켜 주는 건데 어떻게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서 나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같은 실명 확인 증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직원과 직접 영상 통화를 하거나 카드와 OTP 등 접근 매체를 전달할 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타인 계좌 이체 등 기존 계좌를 활용한 인증, 생체 인증 등도 모두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이 됩니다. 아, 이게 단순히 신분증으로 자신을 증명하던 시대는 지났나 봅니다. 사실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 수단 중 2개 이상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직접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도 기타 수단을 이용해 나 자신이 맞다고 인정을 할 수가 있고요. 실명 확인이 되면 거래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시중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려고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면 되나요? 네, 현재 주요 은행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비대면 계좌 거래 개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래할 은행을 고르고 전용 앱을 내려받은 후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스마트폰 앱으로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은행마다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콜센터 문의 등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만든 계좌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이체나 출금 한도 제한이 없다는 점도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시중 은행들은 영업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 예를 들면 특히나 직장인들이 해당이 될 텐데요. 그런 분들은 은행 거래가 정말 쉽지가 않죠. 만약에 영업점에 갈 수가 없다면 이렇게 비대면 거래를 활용하는 게 좋을 텐데 실제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계좌 개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지난 2015년 비대면 실명 확인 거래 허용 후에 은행권에서 만들어진 비대면 계좌 거래 수는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약 73만 4천 개에 이릅니다. 모바일 뱅킹 같은 경우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채널 전략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앱에서만 가입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아직까지도 은행 직원을 만나야 편하다. 마음이 안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사실 처음이 어렵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훨씬 편하고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은행 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한데 이 모바일에서 이용하는 공인인증서는 은행이나 인터넷에서 받아야 하는 거죠.
아닙니다. 예전에는 공인인증서를 모바일 뱅킹에서 이용하려면 인터넷 뱅킹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옮겨야 했었죠. 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은행이 모바일 뱅킹에서 직접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있고요. 보안카드나 OTP 등도 실물 없이 프로그램 형태로 발급하거나 실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고 있습니다. 와, 세상 좋아졌네요, 정말. 그러면 앞서 알아본 것처럼 비대면으로 실명 확인만 거치면 되는 겁니까? 네, 모바일 뱅킹에서 비대면 실명 확인을 거친 뒤에 인증수단을 발급받고 프로그램형 OTP를 받거나 다른 은행에서 쓰던 OTP를 등록하면 영업장 방문 또는 인터넷 뱅킹 접속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바일 뱅킹에서 한 번 받은 공인인증서는 이게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제 휴대폰을 중간에 교체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요? 네, 모바일 뱅킹 이용 중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초기화하면 공인인증서가 삭제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게 되겠죠. 그러니 공인인증서를 컴퓨터에 미리 백업해 놓거나 복사해 놓는 것이 좋겠고요. 그렇게 미리 옮겨놓은 인증서를 다시 스마트폰에 복사하는 것으로 모바일 뱅킹을 계속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를 미리 백업해 놓거나 복사해 둬야 혹시라도 스마트폰을 교체했을 때 다시 다운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부분은 스마트폰 종류에 따라 공인인증서 백업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특정 조건에서만 공인인증서 백업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제조업체나 통신업체 안내를 참고해야 하고요. 또 공인인증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공용 PC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기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이것도 은행에 따라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훨씬 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공인인증서도 좀 사라지는 추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수년간 논쟁 대상이 됐었죠. 공인인증서는 지난 2015년 3월 의무 사용 조항이 삭제되면서 은행도 굳이 채택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지문 등 바이오 정보를 활용한 뱅킹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고요. 지문을 이용할 경우 좀 더 간결하고 신속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새로운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 서비스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런 편리함만이 디지털 뱅킹의 장점은 아닙니다. 사실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역시 디지털 뱅킹의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죠. 해외 송금이나 계좌 이체를 할 때 모바일이나 PC 같은 디지털 뱅킹을 이용하면 영업점에 비해 낮은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거래나 예금 가입 등 주요 거래가 없어 자신의 고객 등급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디지털 뱅킹을 통해 금융 거래가 더 저렴합니다. 네. 보통 근데 해외 송금은 자녀 학비라든지 용돈 이체 목적으로 많이들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계좌로 반복해서 송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디지털 뱅킹을 이용하는 게 더 좋을까요? 네, 자녀 해외 체류비 송금과 같은 정기적인 소액 해외 송금이나 부모님 용돈 송금 등 동일인에게 대한 반복적인 자금 이체 관련해서는 디지털 뱅킹에서 손쉬운 송금 및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은행과 다르게 직원의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시간도 아끼고 또 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디지털 뱅킹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대면 계좌 개설, 거래, 해외 송금 외에 또 어떤 거래가 가능할까요? 네, 각종 증명서 발급 및 분실 신고 업무도 디지털 뱅킹으로 가능합니다. 은행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은행에서 각종 납입 증명서와 대출 상환 증명서, 부채 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을 해주고요. 자기압수표 분실, 카드 분실 신고 및 재발급 등 분실 신고 업무 역시도 디지털 뱅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계좌 관련된 업무 외에도 이렇게 온라인에서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단 은행별로 상이하게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확인을 해보시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디지털 뱅킹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디지털 뱅킹을 이용할 때 장점 또 하나 알려주실까요? 네, 디지털 뱅킹으로 자금 이체, 상품 가입 등 금융거래 내역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적금 납부나 공과금 납부 등 사전에 예약한 자동 이체 등록 정보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은행에서는 모바일 뱅킹 앱이나 별도의 앱을 통해 금융거래 알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앱을 이용하면 좀 더 편하고 자세히 자신의 금융거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전에는 일정 금액을 내야 문자로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해당 은행 앱만 다운받으면 확인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건데 통장에 입금이 되거나 수금이 될 때도 알림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자 등 일부 알림 서비스는 이용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에서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있을지도 모르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앱을 다운받으면 그런 수수료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신속한 금융 업무 확인은 물론 자신의 거래 성향에 따라서 이력 관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이렇게 알림 서비스 또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나는 모바일 뱅킹이 어렵다, 싫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작은 글씨에 불편을 느끼는 소비자들 많으시죠. 그분들을 위해서는 은행에서는 디지털 뱅킹에서 글자를 키우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뱅킹 화면 구성을 큼직하게 디자인을 해서 화면 테마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주 사용하는 이체나 조회 기능에 대해서는 큰 글씨 보기 버튼을 마련하는 사례도 있으니 그 역시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디지털 금융 시대가 도래한 만큼 이제는 은행, 영업점의 금융 거래 모습도 바뀌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최근 은행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요. 네, 창구 직원을 통한 금융거래에서 고객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디지털 키오스크 기반의 금융거래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점포에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 점포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뭐 모든 영업점에 설치가 돼 있는 건 아니지만 간혹 보이더라고요. 이 디지털 키오스크, 이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예, 디지털 키오스크는 입출금과 계좌 이체 등 업무를 처리하는 ATM과 달리 직원 도움 없이도 예적금 신규 가입과 카드 발급, 전자금융 및 보안 카드 발급 등 은행 영업점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90% 이상을 처리할 수 있고요. 상주하는 직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간이나 휴일에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는 키오스크 운영과 필수 상담을 위해서 1명에서 2명 정도 직원이 배치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직원 없이도 디지털 키오스크만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한 무인 점포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진짜 그러겠네요. 이 디지털 키오스크 설치가 확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창구 업무도 줄어들게 되고 무인 점포도 늘어나게 되겠네요. 네, 대부분 금융 업무를 고객이 직접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인 점포 형태가 될 텐데요. 은행들은 대학이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무인 점포를 설치해 금융 취약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환경이 모바일로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고객 유인 등 전통적인 채널인 영업점포가 갖고 있는 장점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면에서 디지털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영업점 방문이 너무나 당연시되던 기업 대출도 디지털화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복잡하게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인터넷, 모바일로 기업 대출이 가능하고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대출 심사까지 해주는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그동안 개인 대출에 활용하던 자동 심사 시스템을 기업 대출로 확장해 본격적으로 디지털 전략 강화에 나선 건데요. 이제 기업 대출 고객은 서류 발급과 제출을 위해서 공공기관과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유효기간 내 관련 서류를 재사용할 수도 있어 경제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와, 대출 신청뿐만 아니고 서류 제출까지 비대면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훨씬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군요. 네,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사업자 등록증명, 납세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총 35종인데요. 일부 서류를 제외하고는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디지털 금융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무조건 모른다, 어렵다라고만 말하지 말고요. 천천히 디지털 금융을 받아들이고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훈훈한 경제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